안녕하세요. 경에도 발표자 신민경입니다. 저희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익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기간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의 편의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실적과 적자 상황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기업의 적자 지속은 정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미래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을 포함한 다수의 공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적자 내지는 적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절반 이상의 공기업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전이 홀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요. 저희 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한전이 커다란 외부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흑자 전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전은 약 2조 1천억 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은 6천억, 매출원가는 6조 원가량 감소해 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원가가 크게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매출 총이익이 약 5조 3천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한전의 매출원가는 19년과 대비하여 10.3% 감소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전력구입비와 연료비 하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추이 통계에 따르면 석탄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 변동이 발전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자료는 2020년 석탄, 석유 가격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는 발전 자회사들의 비용 절감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와 연료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흑자 전환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의 적자 요인 분석을 위하여 2020년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 3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7조 1천억 원에서 2017년 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조 3천억 원, 2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크게 이익이 감소한 2017년부터 3년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각각 88%, 96%, 98%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매출을 상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는 총 비용 중에서도 매출원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전이 매출이익에는 큰 감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적자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적자의 주 요인인 매출원가의 상승과 하락을 알아보고자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각 발전원별 구입 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 원자력, 가스가 대부분의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발전량 비중이 높은 세 가지 에너지원의 구입 단가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전의 매출원가가 3년간 증가했다가 감소한 것과 연결지어보면 발전량이 많은 에너지원의 가격 증감에 따라 매출원가도 함께 증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재무구조상 한전은 발전원의 구입단가 변동에 따라 언제든 적자 전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 크게 흔들리는 문제를 수익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 흑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전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한전의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기 이전 저희 팀은 한전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한전이 현재 진행 및 고려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뽑아 회계적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을 분석하여 한전에 끼치는 영향을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기적 전략 방안으로 원가형 개형 요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 환경요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기요금 체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만으로 구성된 기존의 2부 요금 체계에서 연료비 조정항과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별도 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저희는 연료비 조정안 도입에 초점을 맞춰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란 수입연료의 가격 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일시 조정에 따른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 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요금은 분기별로 산정되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의 차액인 연료비 조정 단가의 사용 전력량을 곱해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준 연료비란 요금 개정월 기준 가장 최근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이고 실적 연료비란 적용월 기준 4에서 2개월 전 평균 연료비를 의미합니다. 즉 3개월간 평균 연료비가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높으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kW당 3원이 인하되었습니다. 1분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2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분기에도 1분기와 동일한 1kW당 마이너스 3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만약 2분기 전기요금이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면 한전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인 350kW를 기준으로 2분기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치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로 1kW당 마이너스 3원이 인하된 현재의 전기요금과 연료비 인상 요인이 적절히 반영된 경우를 가정한 2분기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 2분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에 연료비 조정액 마이너스 3원이 적용된 마이너스 1,050원이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월 54,000원으로 청구됩니다. 만약 2분기 인상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었다면 연료비 조정 단가는 1kW당 마이너스 0.2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연료비 조정액은 마이너스 70원으로 최종적으로 월 54,980원의 전기요금이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은 한 가구당 980원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고 한전의 통제 불가능 비용인 연료비 조정 요금을 한전이 온전히 부담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시행은 원가 변동분의 주기적 반영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지속 가능한 전력 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한전에게만 유리한 방안이 아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전략입니다.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요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1분기와 같이 원가 하락 시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원가 상승의 경우 상승한 만큼의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해 자칫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요금의 급격한 변화와 빈번한 조정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통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작동한 사례가 올해 1, 2분기입니다. 1분기에는 킬로와트당 10.5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조정 범위 제한 규정에 따라 3원만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분기에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유보하게 된 사실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단순히 사업자의 재무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적 사업으로 살펴볼 것은 원전 수출입니다. 한전은 국제적 안정성을 인정받은 계량형 경수로 APR1400, APR 플러스 등 우수한 원전 기술과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 문제와 낮은 주민 수용력으로 인해 인력과 기술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때가 온 것입니다. 대형 원전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으로 전 세계 저탄소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98기의 원전이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전은 UAE에서 186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기 건설 능력과 개량형 경수로 APR 1400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국내에 축적된 우수한 원전 기술과 숙련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 원전 사업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두 가지를 더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상품의 수출입니다. 대형 원전 수출 산업은 경제적 효익이 크지만 수주국가와 사업수가 제한적이고 한전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위축된 관련 공급사들의 공급망은 해외 원전 운영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44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라는 점과 원전 한 기당 연간 운영 정비 비용을 고려하면 해외 원전 운영 및 정비 시장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타 해외 원전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기술적 근거를 갖고 있는 다양한 노형에 대해 오랜 운영 정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장을 개척한다면 사업 부진을 겪고 있는 기자재망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살펴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융 조달 역량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러시아, 중국 등과 비교하여 한국은 금융 조달 여건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금융 조달 역량 확보를 위해 공적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거나 규제 완화 장치 마련, 금융 환경이 좋은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등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의 협력입니다. 해외 신규 원전 사업은 사업을 매개로 산업, 과학, 경제, 의료 등 다양한 패키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수주기업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필요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수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볼 장기적 사업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입니다. SMR은 상용로 대비 한 기당 사업 비용이 적어 사업 추진 주체의 의사결정이 비교적 용이하며 특히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어 사업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수용이라는 장점을 살려 전력 수요가 작은 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분산형 전원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제약이 적다는 점도 고려해보면 기존 대형 원전이 가지고 있던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R은 기후적 제약이 있는 여러 신재생 에너지들의 간헐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설치가 가능해 송전망 추가 건설의 필요성이 사라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MR은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으로 열에너지 및 전력의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체계를 설계하여 효율적인 가격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SMR의 6가지 유형 중 SFR과 LFR은 해결료 사용 후 재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스마트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2012년 최초 인가 버전에서 개선된 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새로 받고 있는 한편 경쟁 노형인 미국 뉴스케어사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설계 인가 취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외 다른 노형과 비교하여 계속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SMR은 노후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화력발전소 중 25년 이상 가동된 발전소는 약 110여 기로 전체 설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것은 20% 수준에 이릅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운전 중인 원전은 443기, 영구 정지 원전은 187기며 약 300여 기가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원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사회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SMR, 탈원전 정책으로 지체된 소형 원자로 개발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기관별 사업의 실효성과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업을 통해 한전은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실현하고 전력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에너지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는 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